그날 아침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서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사흘째였다. 김수진, 내 인생의 반려자이자 40년을 함께한 여인. 그녀의 빈소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위 이승호가 부엌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장인어른, 이제 그만하세요. 이 집은 8억 원 가치가 나갑니다. 그냥 앉아서 슬픔에 젖어 계시다니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노병처럼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군복 한 번 입어본 적 없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남자였다. 짐 싸세요. 좋은 요양원 하나 찾아서 들어가시죠. 이 집 팔아야 하니까요. 장인어른이 동의하든 말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무능한 퇴역 군인으로 봤다. 매달 받는 국가유공자 연금 350만 원에 의지해 사는 약한 노인으로.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DMZ에서 47명의 전우를 구한 적이 있다는 걸, 그중 12명이 지금 한국 대기업의 CEO가 됐다는 걸. 승호야, 내일 아침까지 나갈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그의 오만이 불러온 파국이었다. 그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진 순간 내 가슴 속의 상처가 깨어났다. 복수는 시작됐다. 이승호가 나를 보는 눈빛은 언제나 그랬다. 72살 된 나, 박민준. 낡은 2000년형 현대 투싼을 몰고 다니는 번호판에 국가유공자라고 새겨진 차, 면허갱신도 깜빡해서 2달 지났었다. 슬픔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매일 아침 나는 같은 셔츠를 입고 우편함으로 걸어갔다. 이승호는 자신의 벤츠에서 그걸 지켜보곤 했다. 국가유공자 연금 통지서가 도착하면 그는 코웃음 쳤다. 그게 장인어른 가치 전부인가 봐요. 이승호는 승호건설의 대표였다. 직원 8명, 주택 리모델링 전문.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 그는 2억 원 규모의 주방 리노베이션 계약을 이뤘다. 클라이언트가 저품질 자재를 썼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다. 돈이 급했다. 민준 어르신, 좀 보세요. 10월 아침, 그는 내 헌 옷차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 여사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지은이가 걱정하잖아요. 그 낡은 차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시고. 박지은, 내 딸 문간에 서서 커피잔을 쥔 채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42살, 그런데 어머니보다 늙어 보였다. 슬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아빠, 승호 말처럼 변화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은이가 속삭였다. 이승호가 몇 주째 그녀 귀에 속삭인 말이었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가족을 붙잡고 있다고, 수진이 원할 거라고. 나는 알았다. 이승호가 딸의 슬픔을 이용한다는 걸.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 차를 몰고 어디 가는지. 이승호는 그걸 치료나 쇼핑으로 생각했다. 아침 9시에 나가 오후 3시에 돌아오니? 때론 서류 봉투를 들고, 때론 전화하며. 하지만 그는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봤다면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낡은 차는 위장이었다. 25년 민간 생활에서 배운 거, 노병이 낡은 차를 모는 걸 보면 사람들은 가정을 한다. 세상에 적응 못한 자, 과거에 사는 자로. 그 서류 봉투. 이사회 의제. 전화. CEO들의 분기 보고 확인. 하지만 이승호는 보고 싶은 대로 봤다. 군대 밖에서 성공 못한 망가진 노병으로. 그 오후 이승호가 공사 현장에서 사업을 구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첫 전화를 걸었다. 박민준이다. 이야기 좀 하자. 상대 목소리가 바로 긴장됐다. 예,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빌, 삼성 계약은 어때? 잘 풀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추천서 덕분에 400억 원들이 성사됐어요. 나는 창밖으로 이승호의 벤츠를 봤다. 부탁 하나 해야겠네. 여기서 진짜 위험이 뭔지 알아야 한다. 이승호는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었다. 수진과 40년 쌓은 삶을 지우려는 거였다. 그는 슬픔에 빠진 노인이 반항 안 할 거라 봤다. 그 아파트, 서울 송파구의 1247호. 나와 수진이 1985년에 산 곳, 내가 첫 파견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이를 임신한 수진과 함께. 우리는 아기 방을 노랗게 칠했다. 놀라움을 위해. 각 방에 추억이 새겨져 있었다. 부엌에서 수진이 지은이에게 할머니의 김치찌개 만드는 법 가르친 곳, 우거실에서 지은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화상으로 본 곳, 코로나 때 침실에서 수진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 구급대원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승호는 8억 원 가치로 봤다. 나는 집으로.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이승호가 이미 계획 세웠다는 거. 그날 저녁 지은이가 편두통 약 꺼내라 해서 그녀 가방을 열었더니 부동산 브로슈어가 나왔다. 시니어 친화적 커뮤니티, 활기찬 퇴직자 독립생활. 가장 싼 건 80만 원 월세 스튜디오, 30km 떨어진 곳. 이승호의 계산은 간단했다. 집 팔아 8억, 대출 2억 갚고 6억 챙겨 사업에 쓰기. 노병은 요양원에 맡겨 문제 해결. 지은이는 이승호 사업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정신 건강을 위한 거라 믿었다. 고통스러운 추억에서 벗어나 새 출발. 이승호는 자신을 책임감 있는 남자로 포지셔닝했다. 점점 부담될 장인을 보호하는. 하지만 이승호는 여러 면에서 오산했다. 첫째, 집 소유권은 내 이름뿐 아니었다. 수진과 공동 소유, 생존자 권리로 자동 이전. 대출 없고 압류 없음. 이승호는 법적 권리 전무. 둘째, 내 일상이 우울증 증상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긴 드라이브, 사업 미팅, 서류, 기업 문서, 조용한 전화, 전략 계획. 이승호는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 사실 나는 재고를 쌓고 있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0년 이후 폭등했다. 우리 동네, 내가 아는 건설사에서 15년 전 지은 곳, 이제 프리미엄. 젊은 군인 가족들이 비싼 값 치르고 산다. 이승호는 알았다. 그의 건설사는 주택붐 타고 리노베이션 했으니까 그 2억 계약 취소 전까지. 그제야 그의 타임라인 보였다. 탐욕이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승호건설 직원 8명 급여, 12월부터 새 프로젝트 3개. 그 계약 돈 없인 자재인건비 못돼 운해 진매각이 11월 30일까지 마무리 안 되면 사업 망한다. 이건 가족이나 내 정신건강이 아니었다. 실패한 회사를 구하려 내 집을 도박한 거? 결정타는 화요일 아침, 이승호 노트북이 부엌 카운터에 열려있을 때 왔다. 그는 한국노인법을 검색했다. 정신무능력 고령자 재산 이전 가속 방법. 이승호는 나를 정신부적격자로 선언하려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위기는 재정적이지 않았다. 내 존엄, 자율, 법적 권리를 파괴하려는 거였다. 그의 제국을 지키려. 하지만 이승호는 치명적 실수 저질렀다. 그는 무능력 퇴역군인 재산 뺏는 법을 검색했다. 국가유공자 훈장 수여자 위협 시 무슨 일 일어나는지 검색했어야 했다. 왜냐면 그 47명 전우는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번창했다. 그중 12명이 한국 최대 방위산업 CEO 됐으니까. 그 화요일 저녁, 이승호가 현장에서 공급업자 연장 협상할 때
나는 수진 장례 후 처음으로 잠긴 서랍을 열었다. 안엔 산을 움직일 연락처 목록. 전화 걸 시간. 대치가 수요일 아침 왔다. 이승호는 밤새 숙제한 듯 두꺼운 서류 봉투 들고 정장 차림으로 부엌 들어왔다. 민준 어르신, 이야기 좀. 나는 커피 마시며 조선일보 읽고 있었다. 일면의 지역 방위산업 펜타곤 딜 기사, 아이러니를 그는 못 봤다. 무슨 일이지, 승호야? 어르신 상황 조사했어요. 그는 권위 있게 봉투 놓았다. 한국법에 고령자가 정신쇠퇴 징후 보이면 가족이 후견인 청원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침실에서 간호사 복장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이승호가 봉투 열었다. 아빠가 엄마 돌아가신 후 이상 행동 보이시잖아요. 혼자 말하고, 몇 시간 운전하고, 기본 책임 있고. 그는 시니어 케어 사이트 스크린샷 뽑아냈다. 슬픔 관련 우울증 전문 메모리 케어 시설 있어요. 과정 간단해요. 간단한 적격 평가. 승호야, 이건 지은이가 속삭였다. 집 파는 거라고 했잖아. 아빠 안전을 위한 거야. 나는 커피 잔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봤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뭐지? 임시 후견. 제가 재산 매각 처리. 어르신은 전문 케어. 모두 윈윈. 모두. 가족이요, 어르신.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 은하는 그 말을 잠시 공기 중에 두었다. 승호야, 국가훈장 인용문이 뭔지 알아? 그는 눈 깜빡였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답해. 모르겠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갔다. 그들 시선 속에 아래 칸 열어 액자 문서 꺼냈다. 2014년 7월 12일 DMZ 전방기지. 박민준 상사가 생명을 걸고 용감과 대담함으로 자신을 구별지었다.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 이승호의 자신감이 살짝 흔들렸다. 적의 매복 중 박 상사는 중기관총 사격에 노출돼 47명 부상 전우를 구출. 6시간 동안 홀로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지은이 눈이 커졌다. 아빠, 세부 사항 안 말씀하셨어요. 용감과 대담함으로 박민준 상사는 국가 최고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는다. 나는 액자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승호는 폭탄처럼 쳐다봤다. 승호야, 이제 물어볼게. 47명 목숨 구한 남자가 자기 재산 관리 못할까? 이승호의 봉투가 얇아 보였다.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군 복무가인지 문제 방지 안 해요? 틀린 대답. 맞아. 10년 전 그 전우들 경력 쌓을 시간 줬지? 나는 핸드폰 꺼냈다. 이승호가 연락처 스크롤 보는 걸 지켜봤다. 빌, 김 얘기할게. 22살 때 그 매복에서 구했어. 왼쪽 다리 무릎 아래 잃었지? 지금 김디펜스 CEO. 연 매출 1조 2천억. 이승호 얼굴이 창백해졌다. 통최, 등에 파편 맞아 거의 마비. 지금 최항공 시스템 회장. 삼성중공업과 400억 계약. 나는 계속 스크롤했다. 계속할까? 12명 더 있어. 이 무능력 노병 목숨 빚진 12명. 지은이가 우리를 번갈아 봤다. 아빠, 몰랐어요. 내 엄마 알았어. 자랑스러워했지만 주목 걱정했지? 조용히 지냈어. 이승호가 회복하려 했다. 존경해요. 복무. 하지만 슬픔에 고통받는 건 사실. 그래. 운전, 침묵, 고립. 몇 주 만에 처음 웃었다. 승호야, 하목에 어디 가는지 알아? 대답 없음. 이사회 미팅. 새 주요 방위업체 자문위원. 그 봉투. 기업 전략 문서. 전화.
펜타곤 계약 조언, 부엌이 완전 고요. 고립. 그건 전략적 사고야? 군대에서 배운 거, 이승호 입이 물고기처럼 벌어졌다. 하지만 정말 화나는 건 너 노인법 검색해 나 무능 선언하려 한 거, 메모리 케어, 재산 이전, 나는 앞으로 몸 기울였다. 훈장 수여자 위협 시 무슨 일 일어나는지 검색했어? 이제 보여줄게. 그 오후, 이승호가 무너지는 관계 구하려 현장에 있을 때 나는 몇 주 전 했어야 할 전화를 걸었다. 첫째, 서울의 톰 최 박민준이다. 2. 어르신. 어떻게 도울까요? 톰, 승호건설 신용조사해. 서울, 대표 이승호. 알겠습니다. 이유는 가족 일, 나중에 설명. 둘째, 빌 김버지니아. 빌, 박민준. 어르신, 수진 여사님 소식 들었어요. 조이. 고맙다. 부탁. 승호건설, 군부대 리노베이션 입찰. 파트너 누구? 제 사람들 전화해요. 24시간 주세요. 셋째, 내 예상관, 퇴역대령 최패트리시아, 지금 방위사업청 연락관. 패트리시아, 박민준. 민준, 오랜만. 수진 소식 들었어. 미안. 고마워. 정보 필요. 방위업체 고용 관행, 특히 국가유공자 사업체 우선. 많이 알아. 방사업청이 다각화 추진. 유공자 사업체가 신규 계약 60% 우선. 얼마나? 서울 지역만 120억 원 계약. 마감 월요일 나는 창박 이승호 벤츠 봤다. 그는 차 안에서 전화, 공급업자 연장 구걸 중일 텐데. 이승호가 몰랐던 건 내가 이 대치를 몇 주 예상했다는 거, 그의 재정 절박함은 패턴으로 보였다. 승호건설 트럭이 사흘째 주차장. 현장 없음. 이승호 차 안 급박 전화, 지은이 못 듣게 밖으로. 우편의 공급업자 인증 편지 2통, 이승호가 가로챔. 그는 은밀하다 믿었지만 30년 군 정보부에서 배운 건 패턴 읽기. 그 저녁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 먼저 톰 최 어르신, 승호건설 심각해요. 공급자 빚 4,800만 원 사업 신용 점수 지난달 60점 하락. 금요일 직원 급여, 계좌 부족. 계약은 대기 3개, 하지만 선자재 필요. 현금 흐름 없인 시작 못해요. 둘째, 빌 김 어르신, 승호건설 2 공급자 블랙리스트. 늦은 지불로. 군부대 리노베이션 3개 패스. 완공 보증 못해서 완공 보증. 작업 끝낼 보험. 신용 없인 보증 없음. 보증 없인 군 계약 없음. 셋째, 최패트리시아. 민준, 유공자 프로그램이 크게 부스트. 방사업청이 모든 기지 건설에 유공자 사업체 독점 요구. 얼마나? 서울 지역만 120억. 이제 도미노가 무너졌다. 이승호는 자신의 운명을 자초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다. 그녀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승호가 아빠를 정신평가 받게 하려 해요. 그게 정말이에요.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의 사업이 망가지는 중이야. 내 집을 구원으로 받지. 지은이가 충격받았다. 그녀의 상처가 깊어졌다. 배신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슬픔에 빠져서. 하지만 이제 끝낼 때야. 다음 날 이승호가 아침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다. 장인어른, 어제 일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로. 미안. 내가 내 얼굴에 침 뱉은 거 미안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의 고통이 폭발했다. 40년 결혼, 수진의 죽음, 딸의 고통. 모두 그의 오만 때문. 내 사업, 공급자 빚, 계약 취소. 다 알아. 이승호가 창백해졌다. 어떻게? 내 전우들. 그들이 CEO야. 내가 건드린 건 그들의 목숨 구한 남자 지은이가 들어왔다. 승호야, 이혼할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의 상처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승호가 무릎 꿇었다. 제발 하지만 늦었다. 그의 선택 대가가 왔다. 그 후 몇 주, 복수는 조용히 퍼졌다. 방사업청이 승호건설 모든 입찰 취소. 공급자들이 계좌 동결. 이승호는 작은 공사로 버텼지만 그의 정신은 무너졌다. 그는 술에 빠졌다. 밤마다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지은이는 이혼 서류 제출. 그녀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해졌다. 나는 집을 지켰다. 수진의 추억을. 하지만 복수의 대가? 내 가슴 속 공허. 복수는 승리를 주지 않았다. 단지 고독을. 이승호는 결국 작은 회사로 재기하려 했지만 그의 배신은 영원한 흉터였다. 가족은 산산조각, 침묵 속에. 그 침이 불러온 건 파국분.